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두문불출하며 발부상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온 손흥민 선수가 무려 3주 만에 토트넘 선수단과 함께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토트넘이 보도의 글림트의 3대1 승리를 거둔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4강 1차전 경기를 동료 선수들과 벤치에서 함께 지켜보면서 응원했는데요. 어느 때보다 밝은 모습, 조금은 수척해 보이긴 했지만 분명 개인 훈련도 진행 중인 만큼 확실히 부상 복귀전이 가까운 몸 상태를 대중 앞에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 속에 손흥민 선수가 사실 시즌 아웃 진단을 받은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토트넘 내부 소식에 가장 정통한 정보원, 1티어 중에서도 1티어인 런던 거주 에이전트 폴 오키프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토트넘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는 구단 레전드는 올여름 손흥민 선수의 이적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 또한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 일정 및 여름 거치에 대해 영국 현지에서 나온 최신 독점 정보와 토트넘 선수단의 최신 상황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워 15만이 넘는 영국 런던 주재 피파 공인 에이전트, 기자가 아닌 축구계 비즈니스 관계자인 폴 오키프의 독점 정보, 믿을 수 있는 정보. 폴 오키프가 지금까지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주로 내부 정보를 팬들에게 슬쩍슬쩍 흘리다가 이제는 다양한 토트넘 미디어, 토트넘 팟캐스트, 그 외 프리미어리그 인사이더, 내부 정보 관련 유료 매체에 출연하면서 본인의 정보를 활발하게 알리고 있어요. 우선 손흥민 선수 3주 만에 등장했던 모습 전체 소개해드리면요. 경기 중계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영국 현지 사진 기자들도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또 경기장에 온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많이 사진으로 소개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미 십자인 대부상으로 시즌 아웃을 당한 드라구신, 그리고 유로파리그 명단에는 등록되지 못한 킨스키, 또 사진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유망 공격수 데인 스칼렛, 또 갑작스러운 부상이 밝혀진 루카스 베리발과 함께 등장했죠.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여러 선수들이 정말 조연히 들러리가 되는 상황 속에서 메인 포커싱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팀의 레전드이자 프리미어리그 레전드인 가운데 워낙 알고 지내는 유력한 인사들이 많아요. 토트넘과 보데 글림트의 경기는 영국 현지에서는 TNT 스포츠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와 TNT 스포츠가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유럽 대항전 중계권을 나눠 갖고 주요 경기들을 나눠서 중계하고 있는데, 이날 TNT 스포츠에서는 토트넘과 셀틱 그리고 맨시티에서 활약을 했었죠. 또 토트넘에서는 후보 골키퍼이긴 했지만 그 당시 손흥민 선수와 굉장히 막역하게 지냈던 조 하트가 해설을 맡았는데, 그라운드에서 방송하던 조 하트를 향해 손흥민 선수가 먼저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가서 포옹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TNT 스포츠 역시 이 장면 비하인드 씬으로 실제 현지 중계 방송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따로 방송사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소개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의 토트넘 옛 동료를 응원하러 왔다라면서 또 하얀색 하트, 토트넘 구단, 토트넘 레전드를 의미하는 하얀색 하트를 소개하기도 했고, 또 이날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지켜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스타 중에 스타이니까 그 일거수일투족을 영국 방송에서 소개하고, 그것이 또 방송을 통해서 비하인드 씬을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소개가 됐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보면서 잠깐 경기가 중단된 시점에 드라구신 선수와 함께 이 물병 세우기 챌린지, 물병 세우기를 함께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베리발과 킨스키가 열심히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경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경기가 아주 치열하게 중요한 장면에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건 아니겠죠? 잠깐 중단이 되었거나 또 약간 누가 쓰러져 있다거나 그런 시점에 손흥민 선수가 잠깐 장난을 쳤던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어찌 보면 이제 심적 부담, 우려, 걱정은 많이 내려놓은 것 같고, 이날 경기 이른 시간 선제골을 통해 앞서가면서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도 했고, 이를 통해 어쩌면 손흥민 선수 본인이 충분히 또 결승전에 뛸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믿음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중에 장난도 치면서 편안하게 경기를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본인도 밝게 또 웃으면서 경기장에 와서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벤치에서 경기를 봤던 손흥민 선수 이렇게 장난만 쳤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진지하게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고, 또 아쉬운 기회를 놓친 상황에서는 굉장히 또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보여졌는데요. 우선 이 경기 토트넘의 가장 큰 이슈가 이미 부상 중인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이 경기 중에도 여러 선수들의 교체가 부상 때문이라는 우려가 컸었죠.
경기 시작 1분 만에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을 도왔던 깜짝 선발 출전에서 또 마티스텔보다 앞서 왼쪽 측면 자리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 투입돼서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인 히샬리송이 전반전 끝나자마자 마티스텔과 교체됐기 때문에 부상에서 돌아온 히샬리송이 또 다친 건가 이런 우려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65분에는 메디슨이 다리를 허벅지 근육, 햄스트링을 붙잡고 주저앉았고 그리고 나서 교체 사인을 보내고 나서 쿨루세스키가 들어왔고요. 75분에는 솔랑키도 또 워낙 월신이 많이 뛰는 선수였는데 허벅지 근육을 붙잡고 햄스트링 붙잡고 쓰러지면서 오드베로와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이거 공격진의 히샬리송, 메디슨, 솔랑키까지도 부상인가? 또 햄스트링 부상은 자칫 심각할 경우 3, 4주가량 못 뛸 수가 있기 때문에 4강 2차전 내지 결승전도 못 뛰는 거 아니야? 시즌 아웃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 선수들의 몸 상태를 영국 기자들이 물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선 히샬리송의 하프타임 교체는 부상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전술적인 판단이었다고 했어요. 전반전에 히샬리송이 우리가 필요로 했던 역할을 아주 잘해줬고 훌륭한 활약을 펼쳤는데 그러니까 못해서 뺀 건 아니고 후반전에는 우리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 상대가 좀 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압박하고 싸워주고 좀 투쟁적인 역할이 좋은 비벼줄 수 있는 히샬리송보다는 조금 더 많은 공간을 기술적으로 또 본인의 공격 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티스텔이 더 잘 쓸 수 있겠다,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투입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마티스텔이 히샬리송보다 부진했고 저는 사실 개인적인 역량 자체가 마티스텔보다 히샬리송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마티스텔을 완전 영입하는 것은 토트넘의 큰 실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거나 그 배경 속에 교체가 된 것이니 히샬리송이 앞으로 다음 경기들을 뛰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다만 솔랑키와 메디슨은 분명히 무릎과 허벅지에 약간 통증을 느꼈는데 둘 다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다행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무리가 왔는데 크게 앞서고 있었으니 또 3대0 상태였으니 무리하지 않고 교체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한 예방적 교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손흥민 선수를 예방적으로 많이 빼주던 시점에 알고 보니까 통증을 참고 뛰어왔다는 게 밝혀졌고 그로 인해 큰 부상이 왔기 때문에 또 베리발이 갑자기 또 부상으로 빠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트넘이 훈련 중에서나 경기 중에서나 선수단의 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부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과 결과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찌됐거나 포스테코글루는 이 세 선수 모두 다음 경기 최소한 4강 2차전 경기 출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 베리발이 갑자기 이제 발부상을 입어서 이렇게 보호대도 하고 목발까지 짚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으로 등장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지난 주말 리버풀과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명단에서 빠지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큰 부상인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아무리 로테이션을 가동해도 명단 제외까지 간다는 건 몸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루카스 베리발은 이런 큰 부상을 입은 거였습니다. 이 부상이 아무래도 보호대를 하고 걷지도 못하니까 시즌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즌 아웃인가에 대해 영국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직 평가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했어요. 이 부상이 막 생겼기 때문에 회복 경과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시즌이 어쩌다 보니 계속 이런 식이라면서 불운한 부상이 계속 생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루카스 베리발에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 2년 추가 연장 계약 및 연봉 인상 계약을 통해 토트넘과 더 긴 기간 함께하기로 한 베리발이 최근 활약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있었는데 훈련 중에 아주 사소한 접촉이 있었는데 그게 발목 부상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워낙 격렬한 훈련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론도 훈련을 할 때 로메로가 너무 거칠게 태클을 한다. 그게 이제 선수들에게 좀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는데 아마 이거 로메로가 훈련하다가 베리발을 다치게 한 거 아닌가? 또 손흥민 선수도 원래 부상을 경기 중에 입었던 것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기도 했지만 훈련하다가 여기서 또 다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나올 정도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었는데 어찌됐거나 베리발은 며칠 더 상태를 지켜보면서 확인한다고 했으니 지금 목발을 짚은 건 최대한 또 잘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정말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면 아예 또 안 오고 쉬었겠죠. 여러 가지로 시즌 아웃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4강 2차전을 못 뛸 수 있어도 결승전 전까지는 회복을 위해 조금은 준비해보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죠.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 정말 시즌 아웃이라는 소문도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냐라고 한 한국 축구 팬이 폴 오키프의 소셜미디어 X에 찾아가서 질문을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폴 오키프가 이 토트넘과 보데글림트의 경기가 열리는 날 바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어떤 답변이었냐? If Spurs get to the final, 만약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진출을 한다면 I bet, 나는 손흥민 선수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베팅하겠다. Sonny is there. 즉
그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못 뛸 상황이 아니다. 뭐 풀핏인지 최상의 컨디션을 다 찾고 뛸지는 모르겠지만 결승전에 진출을 한다면 어떻게든 그 경기는 출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직 설레발이긴 하지만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차전에 3골씩을 넣고 완승을 거두다 보니까 어지간해서는 2차전 결과 충분히 결승에 갈 정도는 만들 것 같고, 그 결승전 토트넘 대 맨유의 경기가 된다면 정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각자 구단의 최악의 시즌을 보냈지만 그걸 반전시킬 수 있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얻을 수 있고, 또 유럽 대회의 우승컵을 들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는 올 시즌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경기이자 이 팀에 속한 모든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를 갖는 경기이기 때문에, 또한 토트넘의 레전드로서 토트넘에서 어찌 보면은 결별을 준비하고 있고 가장 큰 수건을 우승으로 삼고 있고 무려 17년 동안 토트넘이 무관인 상태에 열리는 결승전은 손흥민 선수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얘기는 사실 정말 못 뛸 정도의 몸 상태는 아직 아니다. 오히려 이 결승전을 위해 최대한 그 결승전을 뛸 수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만약 이 4강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었으면 아마 지금 뭐 어떻게든지 뛸 방법을 찾았을 것 같은데, 상대가 보데 글림트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또 리스크를 줄이는 부분도 있고 결승전에 최대한 좋은 몸 상태로 나오기 위한 관리 작업이기 때문에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시즌 아웃이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 언제쯤 복귀전을 치를까? 결승전 딱 돼서 그 경기에 뛰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미리 조금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몸 상태가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면 결승전에 가서 출전을 결정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몸 상태가 좋으면 5월 9일 금요일 새벽 4시에 있을 보데글림트와 4강 2차전에 교체 출전 정도 해서 10여 분 정도 감을 익힐 것 같고, 그게 조금 더 무리라고 생각하면 5월 11일 일요일 밤 10시 15분에 있을 크리스탈 팰리스와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홈 경기, 또 안방에서 열리는 경기니까 이 경기를 교체로 나와서 예열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후반전 이른 시간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쯤이면. 혹은 이때도 만약 몸 상태가 괜찮지 않다, 그러면 5월 18일 일요일 밤 11시 에스턴 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원정 경기 교체 출전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때 몸 상태에 큰 문제가 없다면 팰리스전 교체 출전, 빌라전 교체 출전 내지 팰리스전 선발 출전하고 이른 시간에 빼주고 빌라전 교체 출전하고, 이렇게 조금 경기 시간을 배분하고 안배하고 5월 22일 목요일 새벽 4시로 스페인 빌바오의 산마메스 경기장에서 열릴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선발 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이 일정이 픽스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상대팀이 맨유로 결정된 것도 아니지만 저희가 조금 설레발 조금 쳐서 미리 기립하게 만들어봤는데 이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맨유가 빌바오 원정 3대0으로 완승 거뒀고 토트넘이 비록 만회골을 한 골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보데글림트 원정에서 2골 차 이상으로 패배할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물론 보데글림트가 만만찮게 몰아치겠지만 결국 한 골 차로 지더라도 골득실 차로라도 무승부를 거두거나 아슬아슬한 패배로 저는 결승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까지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 만약 좋은 컨디션으로 뛰게 된다면 이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데글림트의 스타일을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무딘 모습이 있었고, 물론 이제 피지컬적인 면, 인조잔디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부상 우려만 없다면, 남은 부상의 통증이 없다면 손흥민 선수가 뛸 경우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면서 응원을 해줄 수 있고, 어찌됐거나 토트넘은 결승에는 갈 것이다. 그래서 5월 4일 일요일 밤 10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경기는 아마 손흥민 선수가 또 결장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 생각보다 몸 상태가 빠르게 호전된다면 이 경기 명단 정도는 들어가서 함께 몸을 풀고, 역시 정말 호전이 잘 돼 있다면 막판 어느 시간은 좀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든 상황들 경기 전 또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앞둔 최종 훈련도 영상이 공개가 될 수 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사전 회견이 나올 수 있으니 그때 아마 또 영국 기자들이 물어보겠죠. 그 정보까지 확인이 된다면 소개해드리고, 중요한 건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늦게 복귀해도 5월 22일 목요일 새벽 4시 올 시즌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경기이자 어찌 보면 지난 10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활약을 하면서 뛰었던 많은 경기들 중에 20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만큼이나 중요한 이 경기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이어 5월 26일 0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경기가 어쩌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고별전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토트넘의 감독이었던, 토트넘 레전드로 평가받고 있는 해리 레드냅이 최근 본인이 기고하고 있는 뱃빅터 사이트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여름 거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현재 토트넘과 1년 계약이 더 남아있는데 또 다른 1년 계약을 더 한다면 그는 남을 것이다. 즉 계약 연장을 한다면 남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결별을 할 것이다. 팔 것이다는 얘기를 해요. 손흥민 선수가 클럽의 훌륭한 위대한 봉사자였고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활약을 펼쳤지만 토트넘은 FA로 이적료를 안 남기고 선수와 결별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레전드 손흥민 선수이니 만약 손흥민 선수가 이 남은 1년 계약을 채우고 FA로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토트넘은 팔 수 없을 것이다. 그 정도 존중은 할 것이다. 즉 팔려고 토트넘이 애를 쓰지 않을 것이다. 1년 계약을 더 맺으면 무조건 잔류인데 손흥민 선수가 2026년까지 계약에 플러스 1년을 더 하지 않고 그냥 1년 뛰고 FA로 나가겠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올 여름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추가 계약을 맺을지 아니면 팀을 떠날지 아니면 그 남은 1년을 다 채우고 FA로 떠날지를 손흥민 선수가 결정할 것이다. 이것은 up to him, 손흥민 선수에 달려있다. 즉 손흥민 선수가 올여름에 자신의 거취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게 해줄 수 있는 예우일 것이다. 이적료를 받고 보내거나 연장 계약을 또 해서 그 1년을 더 보내거나 아니면 연장 계약을 안 하고 1년 더 보내고 FA로 나가거나 그 결정은 아마 유로파리그 결과 그 이후 여름에 팀의 비전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더 뛰는 것에 믿음을 갖고 뛸 수 있을지 아닐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들은 일단 유로파리그 우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데 우승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아직 4강 2차전 남아있죠. 과연 토트넘이 4강 2차전 경기도 무난히 넘기고 결승에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언제 부상 복귀전을 치를지 시시각각 변하는 최신 상황과 영국 현재 독점 정보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